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한가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나라의 명절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나라의 명절과 축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명절이나 축제에 관련 키워드를 하나씩 꼽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작은 입? 작은 입이네요. 저예요. 아, 네. 되게 한수연 씨. 궁금하시죠? 예. 작은 입 저도 그 작은 입이라는 게 제사 지낼 때요. 조상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전국을 가지 지옥 가지 그게 모르잖아요. 네. 만약 지옥 가게 되면 카모네 인식으로는 입이 작게 되거든요. 그럼 음식 제사 아무리 잘 지내도요 못 먹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제사 지낼 때 꼭 당면을 넣거든요. 그냥 한국보다 당면 되게 조그만하게 생겼거든요. 얇아요. 얇아요. 네. 국수보다 더 아마 생각하면 소면과 비슷해요. 그 정도 얇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한국 제사 지낼 때 뭐 추석이 되면 3일이죠. 캄보디아는 3일 아니고요. 15일이에요. 15일이나. 네,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나요? 제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왜냐면 그때 우기였어요. 우기 되면은 장마철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장마철이 7월 달이죠. 캄보디아는 장마철과 주석돼요. 그래서 계속 비 오면은 이제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늘렸어요. 15일 정도. 그 기간 안에서. 네, 원래는 3일 그거는 맞고요. 그래서 혹시 15일 동안 쉬나요? 휴가? 그렇지 않아요. 3일만 쉬었거든요. 아, 예. 3일만 네. 쉬었다고? 근데 뭐 15일 동안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바쁜 사람은 뭐 그도 15일 동안은 한 3일, 이틀 정도 그 정도에 가시면 돼요. 네네. 그럼 조상들이 이제 입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음식은 얇은 국수로 준비한다는. 네,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한국에선 집에서 지내죠. 예. 캄보디아는 집에서 지낸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 절 가서 지내요. 그리고 편하시겠네. 제사 지낼 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한국에서는 딱 하루만 지냈죠. 거기는 15일 동안 지내고요. 하루 2번 정도 지내요. 하루에 2번. 네. 두번 정도? 오전에 9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4시부터 5시.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서 음식은 이제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제사 음식이고요. 새벽은 귀신 나올 시간잖아요.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이제 자식들 안 온 사람 있잖아요. 내 조상 아니라도 그분들을 드시라고 미리 이제 잘밥을 쪄갖고요. 주먹밥처럼 만들어요. 조그만하게 거기다 설탕 좀 뿌리고 깨 뿌리고 거기 이제 철 사원에는 한 바퀴 2바퀴 정도 돌고요. 땅바닥에 뿌려요. 이제 드시라고 누구나 다 내 조상 아니라도 그런 본위에 그렇게 새벽까지 그 시간에 듣기 애들 많이 갔거든요. 네. 왜냐면 보통 땅에다 뿌려야 되는데 얘들은 땅보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이제 머리 뿌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저도 처음 가봤어요. 재밌다고 해서. 네. 왜냐면 여자아이라 무섭잖아. 귀신 나온 시간이라. 그때는 어떤 남자아이가 뒤에서 저희 머리 때린 게 아니고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딱 맞춰더니 기분 되게 나빠요. 밥 있잖아요. 딱 붙으니까 누구야 하다가 엄마가 여기 절니까 조용하라고 막 욕까지 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사 주는 게 지내오니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그때 되게 생각하면 기분 나빴어요. 그 뒤로 전 안 갔어요. 그 뒤로. 그러셨어요. 네. 네. 트라우마 저희는 있네요. 반대로 필리핀에는 아까 얘기는 15일이라고 했죠. 네. 필리핀에는 3일만 하거든요. 네. 필리핀에는 양력 10월 31일 그때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갖고 상을 올려야 돼요. 그 집에서. 그리고 그거하고 아침까지 그걸 놔둬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묘지에 가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온 가족 다 가서 음식도 사서 가는 거예요.
후에 가다 하루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날까지 쉬는 거예요. 네. 필리핀도 묘지 갈 때도 네. 음식 준비해서 가시나요? 네, 거기서 그럼 같이 다 한국하고는 좀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묘지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갈 때는 음식을 아예 준비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가서 기도만 하고 그 돌아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옵니다. 음식을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가져가는 거 봤거든요. 그때 진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아,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싶어서. 음식- 그 우리는 필리핀에서는 그 음식을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 밤새를 하니까 거기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그거를 주는 거 먹는 아니고 거예요. 준비한 게 아니고 네, 우리만의 가족들 모여서 다르군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 회식감이 모여서 있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아니, 제사 문화만 해도 상당히 다르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뽑아 볼게요. 호쇼르? 호쇼르라고 나왔는데요. 저요. 아, 네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몽골의 음식 이름이에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에는 그 추석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그 나담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는 7월 달에 열려요.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해서 이제 3일 동안 전 몽골 전역으로 이제 동시에 하는 이렇게 축제인데요. 근데 이 축제는 그 몽골이 여기 중국 선생님이 계시지만 중국 그 지배에 한 2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1921년도에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 기념일을 이제 기념해서 해마다 이런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의 이름은 몽골 말로 이링고로 나듬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새 경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뭐뭐 하냐면 그 씨름 있죠. 씨름이고 몽골 씨름하고 또 활쏘기하고 또 이제 말 경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 지역에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되게 설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다니다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그 축제가 열릴까 하고 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즐기고 이것저것 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호쇼르라고 하는 이 음식이 그 나담 축제의 대표 음식이기도 해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왕만두 알죠? 한국으로 말하자면 네. 왕만두인데 그거를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갈 그런 모양이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름에 튀겨요. 그래서 그 속은 이제 한 90% 이상이 양고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각종 양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튀김 만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쇼를 먹는 재미로 그 축제를 즐겨서 지금도 그래요. 나담 축제에 가면 그 호쇼를 안 먹으면 그건 반칙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땐 근데 이거 호쇼를 파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그러면 한두 곳에만 이제 판매를 하면 긴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렸다가 그렇게 사 먹은 기억도 나요. 네. 가격도 싸요. 한국 돈은 하나에 이제 이만큼 크니까 한 두 잔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맛있고 또 부짐하니까 한 1,000원만 투자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그런 음식이죠. 말씀하시니까 먹어보고 싶네요.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먹어보고 싶네요. 아 진짜요? 다음에 꼭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스코나 신타코라고 나오네요. 네, 네. 필리핀에서도 설날이나 추석도 지내지만 물론 지내는데 네. 크리스마스만큼은 안 지내거든요. 네, 필리핀은요 12달 중에 버가 들어가는 그 달이면 예를 들어서 십템버라고 하잖아요. 네, 9월. 네, 9월 달 되면 9월 1일부터 딱 그 1일부터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때 그 집집마다 화려한 그런 것을 거기다가 장식을 해요. 네, 그리고 보면
그 아이들이 집집마다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해요. 9월인데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저 시간이 추석보다 설날보다는 네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대해요. 오래 기다리시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그렇게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는요 돈 없더라도 그때만큼은 네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요. 특히 레촌 들어봤어요? 레촌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네. 네, 불리다가 구워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바깥쪽은 막 바삭바삭을 그런 거 저희 그런 느낌. 베트남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네. 결혼식 때 꼭 그렇게 돼지 한 마리 바비큐 해가지고 이게 좀 막 작게 썰어서 먹거든요. 네. 그리고 맛있어요. 필리핀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설날 때는 세배를 하죠. 네, 필리핀에서는 설날 때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친구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세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렇게 지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한국에서 눈이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너무 화려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에도 조석도 그렇지만 근데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렇게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주 화려한 네, 족제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막 집집마다 그렇게 네, 지내는 거예요. 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네, 좀 그래서 신나신 것 우리는- 같아요. 네, 필리핀 분들이 여기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 고향에 가면 꼭 12월 달에 가요. 네,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가 신나는 그때가 돼요. 네. 그게 진짜 명절이잖아요. 그죠. 네. 북적북적하고 9월부터 준비하는 거 보면 진짜 그때부터 잔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막 화려한 그런 걸 네, 장식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가서 집집마다 캐롤을 그때 하는 친정 거예요. 가면 되겠네요. 명절에 뭐 안 가고 그때 가면 되겠네. 그죠? 이번에는 못 갑니다. 예전에는 해마다 가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제사를 지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번 아쉽네요. 네. 울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 파스코나 신타코는 뭐죠? 그거 자체는 이것은 이 노래만 들으면은 노래 제목인 네, 거죠. 네, 이 노래 들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됐구나라는 느낌이 나는 혹시 거예요.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약간 슬픈 노래도 하지만 그래도 막 약간 옛날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예요. 네. 파스코나 신타코 하납 기타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도 뭐 우리 뭐 감이 오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들으면 그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인가 봐요. 네. 네. 다음 제시어를 말씀해 드릴게요. 술은 안 돼요. 술은 안 돼요. 술은 안 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이슬람교거든요. 네. 그래서는 이슬람교가 돼지고기하고 술은 금지잖아요. 그래서 명절만큼은 술을 아예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그때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슬람교 말고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우즈베키스탄 경우에는 90%가 그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이나 장례식이나 그럴 때는 아예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 처음 듣는 소리네요. 한동안 안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먹는 건가요? 그 행사를 지낼 때
그리고 그 결혼식이나 그런 그 행사 때는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장례식 그리고 설날 때는 그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인도 안 마셔요? 알코올 들어가는 것은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거를 꼭 지키죠. 근데 어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먹기도 하죠. 분들이. 네, 젊은 분들이 친구들끼리 그때는 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그거를 꼭 지킵니다. 그럼 쌤 혹시 거기 우즈베키스탄에는 돼지고기 자체가 안 먹는 거예요? 네, 돼지고기를 다 안 먹습니다. 선생님도 안 소고기하고 네,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한 3년 동안은 먹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먹긴 합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안 팔아요? 네, 안 키우겠네요, 아예. 네, 없습니다. 돼지고기. 큰일 났네. 나 우즈베크 돼지고기 엄청 좋아. 그렇군요. 여기 오셔서 돼지고기 드시는데 그러면 먹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가면 진짜 식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먹는다고 해도 저를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누구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뭘 먹는지 사람마다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그냥 본인의 신념 때문에 안 먹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도 축제장에서 술을 뭐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네, 아쉬운 그거를 부분일 좀, 것 같아요. 네, 그 행사를 지나고 나서 놀러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뽑았네요. 베트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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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음력 8월 15일 그 한국의 큰 추석 명절이잖아요. 네. 저희 베트남 떼충투라고 부르는 명절인데요. 어린이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날에 그 가족이 모이지만 주인공은 어린이예요. 네, 어린이. 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 별 모양의 등, 달,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또 등분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서 그 파티를 하여 그 계절에 나오는 그 농산물들로 만들어진 과자, 그리고 과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게 그게 한국 지금처럼 아이들 막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 계절에만 이제 농산물로 만드는 과자 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신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또 추석에 한국의 송편 먹는 것처럼 저희도 아마 중국 원병에 비슷한 맹충둘은 꼭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맹능, 맹새우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맹충두 꼭 먹는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맹능, 맹새우는 조금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둥근 모양은 가족의 모임이나 화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날 가족을 모여서 나누어서 먹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추석에 그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땅과 하늘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충투는 꼭 먹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트남에 가보셨던 이게 추석 때 가보셨던 분들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게 사자놀이를 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자놀이는 베트남어로 무어스드라고 해요. 이게 사자를 꾸며는 아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문 주고 또 그 무슨 뜻이 있냐면요. 잡귀는 잡고 복은 빌어주다는 그 민속놀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용돈을 줍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용돈 벌기 위해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예 돈 벌어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날씨도 더우는데 이게 사자머리 잡고 옷도 입고 이게 가서 많이 신나게 놀았어요. 네. 그럼 추석은 추석인데 아이들도 함께 선물도 받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린이날은 따로 없나요? 저희 어린이날 또 따로 있습니다. 6월 1일은 어린이날도 따로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게 네. 근데 어떻게 추석 때 이렇게 아이들의 축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석에 가족을 모여서
저희는 대가족은 아니에요. 한국은 대가족을 모여서 하지만 저희는 그 소가족,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그래서 이제 따뜻한 분위기로 지내면서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한테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 장난감밖에 없잖아요. 뭐 먹는 거 사주거나 장난감을 주면 아이 좀 뿌듯하잖아요. 아,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좀 나중에 커면서 자기도 자식한테 그렇게 따뜻한 마음, 한 마음 줄 수 있는 거죠. 네. 베트남 아이들은 추석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생일도 있고 설날에도 세뱃돈 받을 거 아니에요? 설날도 세뱃돈 받아야죠. 아이고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세뱃돈 받아야죠. 네, 대박이에요. 저는 애기가 돼버리고 싶다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설날 때 아이들 다 보내거든요. 한번 또 문화도 한번 느껴보고 또 한번 또 체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서 한번 보내려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남았습니다. 월병부심이라고 나오네요. 딩동댕. 전데요. 네. 방금도 이제 그 베트남에서 전통 그 음식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월병입니다. 달월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추석하면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다 뭐 조상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기보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화정 문화가 이제 다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지내지 않고 신기하게도 달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달한테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달 모양 그러잖아요. 달 하면은 이제 그 화합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월병이 제가 놀라운 건 사실은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전통 과자 말하자면 그 약과처럼 우리 약과처럼 보이는데 약과 더 크죠. 네. 이만한 크기에 안에 소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견과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가격도 천태만상입니다. 거기에 뭐 샥스핀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샥스핀이 들어간다고요? 샥스핀이 들어가고 뭐 그 무엇이 들어갔나에 따라서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추석에 어떤 월병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천대만상이고 정부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 때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비싼 걸 만들지 못하기도 했다 하는 얘기가 들 정도로 가격도 천대만상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다릅니다. 가격에 따라서.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꼭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달을 보는 거잖아요. 달 구경을 하면서 그래서 달 구경을 하기 때문에 또 등불놀이도 합니다. 등불놀이 그 중국 특유의 그 등 있잖아요. 네. 빨간색의 예, 등불놀이 그래 화려하게 이제 거리를 장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월병을 먹으면서 달 구경 등불놀이도 나가고 또 우리 그건 이제 남방에서 등불놀이를 많이 하는데 저희 북방에서는 폭죽 있잖아요. 네. 예, 강가에 가서 막 튀기죠. 하늘로 불꽃 쇼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 월병을 통해서 중국의 추석 문화까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명절 문화 중에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알게 된 것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언어나 풍습은 다 다르지만 그 명절을 맞는 설레는 마음만큼은 다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1위가요.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였고요. 그 다음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서 친정 가거라 라고 합니다. 박수해야 되나? 너무들 공감을 해주시는데 네. 하지만 그 고향에 가고 싶어도 사실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죠. 네, 뭐 결혼 이주민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외국인 유학생 등이 있겠는데요.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